미국의 하층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빨리 내쫓는 게 그들의 목표인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못 채우죠. 그게 지금 미국의 딜레마입니다. 미국인들을 훈련시켜서 제품을 만드는 건 못할 거라고 봐요. 이건 도저히 미국인으로 대체가 안 돼요. 마수가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트럼프가 양보하지 않으면 미국을 제조 강국으로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꿈은 사실은 그거는 헛된 꿈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 경제 또 세계 정세 흐름에 해박한 김정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하고는 처음입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셔서 영광이죠. 미천한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무슨 말씀이요? 별 말씀. 아니, 최고의 인기신데요. 아니 이거 말이 돼요? 아니 돈 투자하는 사람들 일하러 갔는데 네. 월급도 미국에서 주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주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주는 사람들 월급 LG 엔솔 그 공장 있는 데 가서 네. 빨리 져준다고 출장 간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고 말이야. 이거 좀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아니면 저 엉망인 트럼프 정권으로 설명이 되나요? 앞뒤가 잘 안 맞는데 그 예.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 예. 법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불법 취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예. 예, 어쨌든 간에 취업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했으니 예. 그게 미국 법에 의하면 범죄예요. 예. 그런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범죄고 취업을 하는 것도 범죄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범죄 단속을 한 건데 바이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눈 감고 있었던 거예요. 알면서. 예, 다 알면서. 예. 그리고 왜 한국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부적인 법적인 문제 같은 거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져주려고 한 거잖아요. 빨리 져주려고. 예. 그런데 그게 미국인들의 관점에서는 특히 미국의 좀 하층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1로 사업을 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로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각 많은 나라에 가서 프로젝트들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 예. 거기 그 나라의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인들만 들어와서 일하는 게 영 불편할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사실은 그런 거죠. 한국인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서 미국인을 고용하는 건 좋은데 한국인을 데리고 들어온 거는 싫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인들의 특히 하층 노동자들의 정서인 거죠. 트럼프는 그걸 반영을 하는 거고 그걸 약속을 해서 상당히 표를 많이 받은 거고요. 그래서 올해에 이 ICE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 및 관세 집행국. 예. 예, ICE라고 하는데 여기에 떨어진 추방 목표가 100만 명이래요. 잡아놔라. 예. 잡아서 밖으로 추방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20만 명이에요. 큰일 났네. 큰일 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 ICE에 전국의 지역 오피스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 할당이 돼 있는 겁니다. 얼마씩. 몇 명 해라 너희들은. 그거 못 채우면 너희들 다 해고다. 이렇게 돼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개별적인 단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사업장이라든가 이런데 네. 큰 건 손을 못 대고 예.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여기가 역사상 최대의 단속이래요. 최대 규모의 단속. 475명. 예. 단일건으로. 예. 그러니까 전체 사업장은 1,200명 정도가 되는데 예. 그중에 475명이 잡혀 들어간 거예요. 3분의 1이 넘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현대차의 직원은 한 명도 안 잡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현대차 직원들은 다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예. 주재원 비자를 갖고 들어온 거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30 몇 명인가가 직원이 있는데 급하게. 예, 그들은 급하게 들어온 겁니다. ESTA나 비연 비자. 예, 예. 그냥 상용 비장, 방문 비자 이런 걸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빨리 하고 나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좋은 목적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은 그렇지만 예. 어쨌든 법적으로 하면 불법이고 트럼프가 한 약속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트럼프 생각은 이거잖아요. 제조업을 살리고 네. 제조업을 살리면 거기에 미국의 노동자가 고용되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불법 이민자들 들어가
그다음에 정식 취업 비자가 아닌 사람들이 일을 해. 이 사람들을 내쫓으면 그 자리에 들어간다. 요 셈법이었잖아요. 그 셈법이죠. 그런데 이번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현대나 LG 네. 쪽에 본사 쪽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안 잡혀갔거나 해프닝이고, 네. 그다음에 하청업체를 통해서 네. 들어간 사람들은 이민 단속국의 법 집행이 이 정상 참작을 안 해준 것뿐이지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네요. 문제가 있죠. 그들도 어쨌든 누군가에 의해서 고용이 된 거고 예.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대가 고용한 거 직접 고용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민 단속국의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제 말은. 아 그렇죠. 그 전체가 다 지금 문제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단속을 하는 게 합법적인 단속을 한 거고 예. 예. 아마 법원에다가 뭐 재판을 청구하면 다 불법으로 나올 거예요. 그거는. 네. 예. 근데 목표는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죠, 미국에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붙잡고 있으면 괜히 돈 들어가죠. 그 사람들 자기 돈들에서 입장에서도. 반매가면서. 예. 그러니까 빨리 내쫓는 게 그들의 목표인데 사실은 지금 그들 입장에서도 지금 딜레마예요. 그러면 그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내쫓고 나면 그러면 그들에게 합법적인 비자를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줍니다. 두 번째 제가 알고 싶은 게요. 네.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현대와 LG 엔솔이 건축을 공장을 하고 있는데 생산한 건 아니에요. 네. 그 생산직을 고용한 게 아니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일부 본사 직원들은 불의의 편법을 쓰다가 좋은 의도였으나 이번에 연루가 됐고 네. 나머지는 하청업체에서 하청업체가 알면서도 불법 그러니까 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알면서도 혹은 모르면서 취업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게 그랬다면 그 사람들을 채용함으로써 하청업체가 이익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저임 노동력이라는. 네. 그러면 이 노동자는 내쫓아도 미국 사람들이 채울 수가 없죠. 못 채우죠. 예. 그게 지금 미국의 딜레마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최근에 한국 사람들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은 부르게 해줄게. 불러다가 미국인들을 훈련시켜라. 그래서 고용을 해라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겠냐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예. 그건 정말 그냥 뭐 교실에서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숙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몇 년간 숙련을 해야 되는 건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12시간씩 그렇게 일을 해가면서 그 기술을 익힐 수 있느냐. 1인당 지집세가 86,000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 그 베이비시터들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베이비시터들 아이들을 봐주는 사람도 한 달에 700만 원씩을 줘야 된대요. 제가 가야겠네요. 이거 그만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용접 같은 일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 이제 지금은 공장 건설하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그 한화오션 같은 데서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잖아요. 조선소 일이 험해요. 조선소 일은 정말 어렵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국 청년들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그 심각해요. 문제. 예, 이제 안 하는 거거든. 예. 왜 우리도 3만 달러 정도 됐으니 36,000불이니까. 예,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점잖은 일들 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미국 사람들 보고 그거 하라고요? 천만에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거 하려면 아마 뭐 한 15만 불, 20만 불 줘야 될 거예요. 연봉으로. 아니 베이비시터만 해도 700만 원 받는데 네. 그러면 지금 얘기가요. 그럼 트럼프의 설계도는 이런 거잖아요. 관세 때리면 안 맞으려고 제조업은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야. 네. 그럼 이제 미국에 근로자들이 취업을 할 거야. 네. 그다음에 그 자리를 빼앗는 그 불법 이민자를 내쫓을 거야. 네. 아 그러면 참 잘 그려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불법 이민자들의 경제적 의미는 저임의 노동력 풀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미국 안에 대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렇죠. 위험한 일, 예. 3D 업종 같은 예. 거고.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조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선업에서요.
그 예를 들어 구축함을 만든다고 그러면 한국의 정조대왕함 이런 거는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면 만들어요. 미국의 줌발트라고 하는 구축함은 10조 원이에요. 그 뭐 스텔스로 생긴 거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 시커멓게 생긴 예, 그런 거 예. 있잖아요. 스텔스처럼. 그러니까 미국에서 구축함 한 대 만들 값이면 한국에서는 7, 8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임금의 차이와 또 공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국에.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미국 사람들을 그럼 트럼프 말대로 훈련을 시켜라 그러면 훈련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걸. 저는 네. 그러면 이번 사태는 트럼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대통령실이 그 정무적 판단을 해서 이건 되고 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도 공장을 빨리 짓는 게 낫다 이런 판단하는 제가 보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일한 해결책 이게 뭐 100%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E4라고 하는 비자를 한국인 대상으로 특별히 만드는 거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 싱가포르 이런 데는 E4가 있거든요. 그 나라만을 위한 특별 조항을 두는 거예요. 그 이민법에다가.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만 5천 명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취업 비자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주 사람만 해당되는 그 조항이 있어요. 싱가포르이 한 5천 명 있고 그렇게 몇 나라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그 공화당의 영킴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한국을 위한 한국 파트너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그런 비슷한 조항이 제안이 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회기가 지나면 또 폐기되고 그러면서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고 보는 게 네. 지금 트럼프는 이민법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들어오게.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들 뭐 E4 같은 것들은 이민의 구멍을 내주는 거잖아요. 사실 엄밀히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어렵다고 보는 거죠. 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희망이 없죠. 예. 그래서 투자는 할 거다. 하지만 거기서 공장이 완성되고 사람들을 미국인들을 훈련시켜서 제품을 만드는 건 못할 거라고 봐요. 시설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까지는. 하지만 그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는 없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그러면 보이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원래 이 사건의 발단은 그러니까 미국의 극우 혹은 우익 네. 정치인이 제보를 했다. 이렇게 수개월 내사를 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는 재발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장을 본격적으로 터는 것은 예. 지금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사상 최대가 아니라 이제 예. 사상 최대의 첫 입구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 얼마 한 300명 나온 거 아닙니까? 300명, 400명? 475명 중에 예. 우리가 300명. 근데 80만 명을 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민 단속국의 입장에서는 80만 명을 더 잡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잡겠습니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뻔한 데는 어디냐? 이거 한국인들 사업장인 거예요. 그럼 뻔하면 들어가면 뭐 한 1,000명 넘게 일을 할 것이고 그중에 한 300~400명은 있으니 대규모 단속이 가능한 거죠, 거기서는. 그러면은 이거 이제 실무적으로 네. 투자하고 공장 짓고 돌아가는 거 여기에 철퇴가 내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미국의 뭔가 제조업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트럼프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말로 뱉어놨던 것들을 뒤집어야 돼요, 스스로. 한국에 대해서만은 봐주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수 있을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제가요. 이 문제가 일본도 있을 거고 그렇죠. 유럽도 있을 텐데. 예. 유럽도 있을 텐데. 유럽은 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유럽도 이미 비싸기 때문에 예. 노동력 문제는 없을 거다. 예, 노동력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다. 그걸 봐요. 일본도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
일본도 우리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한국이 제일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가 제일 심각하고 네. 이제 뚜껑을 열었고 그리고 뭐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습관이 돼 있고 그렇죠. 그것에 기초해서 계획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뭐 유럽은 그 ESTA나 비안 가지고 와서 이래 그러면 뭐라고 할 거래요? 그거 불법이잖아. 나 안 갈래 이렇게 말할 거래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현대차하고 지금 LG하고도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예. 다른 이유가 있어요. 현대차는 지금 사장이 미국인이에요. 미국 법인. 아니요. 지금 현대차가 한국에 예. 한국에 있는 현대차의 대표이사 사장이 예. 미국인이에요. 전 맨날 정의선 씨만 보다가 거기는 이제 그 지배주주인 거고, 예, 실무 CEO는 미국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아주 특이하게도 글로벌화한 지가 한 20년 거의 돼가요 지금. 이미. 예, 이미. 그래서 그 정의선 씨가 2000년대 중반부터 독일의 피터 슈라이어라고 하는 디자이너를 불러다가 BMW 디자이너였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기아차 모델을 싹 다 페이스오프를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나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성공을 하니까 현대차를 그렇게 했던 거고 여기에서 이제 분위기가 잡히니까 이제는 아예 대표이사 사장까지 미국인으로 갖다 앉힌 거예요. 그럼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의 직원 중에는 누구도 이번에 적발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LG는 예. 그렇게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죠. 2009년에 예. 남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예. 그 전체 CEO 역할을 맡으면서 부사장급으로 외국인들 5명을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문화를 완전히 글로벌 문화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그 사람들이 다 나가요.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인 직원들하고 외국인 임원들하고. 현대는 됐는데. 현대는 어떻게 지금 된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상당히 글로벌화가 돼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직원 중에 문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LG만 해도 직원들조차도 상용 비자로 와서 지금 30몇 명이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인재 시작이면 네. 그럼 이제 당장 철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철수했죠. 철수했고 이미 파견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중단했고 그래서 그 공장 원래 올해 안에 가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좀 단순한 생각으로 네. 저 비경제학자 입장으로 그러면 이거 핑계로 투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 차일필. 그럼 우리 기업 손해예요? 미국 손해예요? 둘 다 손해예요? 둘 다 손해죠. 이미 엄청난 투자들을 했잖아요 지금. 네. 그거 다 지금 어떡하죠 이제? 빨리 돌려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고 저는 그래도 그나마 배터리라든가 자동차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험한 작업들은 없다.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그다지 험한 노동은 아니다 이게. 그리고 많은 부분 자동화나 AI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조선소는 정말 이제 큰 투자가 조선소에 대한 투자가 될 텐데. 1,500억 달러요. 예. 예정된 게. 이건 도저히 미국인으로 대체가 안 돼요. 이거는 사실은 한국인으로도 잘 안 될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미나 이런 데서 그 저렴한 노동력을 데려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이대로 가면 마스가 안 되네요. 마스가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군함 같은 건 미국인처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국제 가격의 5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원가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상업 베이스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군함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원가 보고 그렇게 국제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상선은 불가능해요. 상선은 미국인만 훈련을 시켜서 한다? 그건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생태계 자체를 살려야 되는데 네. 그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죠. 또 시간을 너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86,000불이라는 GDP라는 지뢰밭이 있고. 예. 야, 그러면 이게 뭐 그냥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양보를 해야 돼요. 트럼프가 설계한 그림의 구조적인 문제. 그런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지금 뭐 할 일 했어? 뭐 하는 게 뭐냐. 지금 내년 11월이면 중간선거인데 네. 마가한테 어필하는 게 경제보다
사실은 저 이민 단속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일 호소력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여기서 트럼프가 꼬랑지를 내릴까요? 꼬랑지라니까 좀 그런데 꼬리를 내릴까요? 쉽지 않겠죠. 뭐 글쎄 그건 뭐 그 사람의 정치적인 결단일 테니까 그건 잘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양보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양보하지 않으면 미국을 제조 강국으로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꿈은 사실은 그거는 헛된 꿈이죠. 그건 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업이 다 밖으로 나갔던 거예요. 누가 억지로 내보낸 게 아니고 미국인들이 스스로 투자자들이 알아서 다 나간 겁니다. 모든 선진 공업국들의 정해진 길 아닌가요? 그렇죠. 돈 들어오면 물가 올라가고 자본만 남고 네. 금융만 남고 네. 기술만 남고 제조업은 나가고 그렇죠. 다 영국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풍요롭게 편안하게 사는 게 바로 선진국인 거죠.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 덕도 굉장히 많이 본 거고. 맘 놓고 찍어내고. 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험한 일 안 하고 그냥 뭐 설계만 하고 뭐 그 제품 컨셉만 잡고 만드는 건 예, 대만에서 그러면 다 뭐 중국에서. 대만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만들고 네. 한국에서 만들고 다 이랬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잘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게 배가 아파진 거예요, 지금. 왜 쟤네들은 공장은 왜 다 저기 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자기들이 들어갈 것도 아니면서. 예, 지금 조지아 사태 알아봤는데요. 참 당혹스러운 게 트럼프가 엉성하게 만들어오는 미국 경제 부흥 설계도의 구조적 문제점. 예. 이고 자 이제 그거는 겨우 하나는 시작이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예, 이제 네. 겨우 시작이라는 트럼프가 이거 봐야 되는데요. 이게 유튜브 봐야 돼. 예, 고맙습니다. 알겠죠? 예. 김 박사님, 네. 마스가 이 마누가래요. 마누가. 메이크 아메리카 뉴클리어 그레이트 어게인. 아니, 마누가 다 거기다 갖다 예, 붙이는 저는 마트가라고 해서 마트가 트는 메이크 트럼프 그레이트 어게인. 오로지 나 잘랐어. 자, 지금 마누가 노벨상 받아야죠. 마누가 좀 얘기해 볼게요. 네.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확하게는 얘기 안 나왔는데 아마 가기 전에 정부 당국자가 저 기억이 나는데 네. 원자력 분야도 새로운 협력 분야, 경제, 안보 세 번째가 새로운 협력 분야였어요. 예. 거기가 이제 원전에 대해서 얘기가 살짝 나왔거든요. 네, 네. 원전. 지금 대한민국 원전 경쟁력이 네. 상당한가요? 원전 경쟁력 1위는 러시아고요. 아, 러시아요, 아직도? 러시아, 중국, 예. 그리고 한국이라고 봐야겠죠. 미국은 이미 무너졌고. 예. 그러니까 그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시공 경쟁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시공. 시공. 설계가 아니고. 네, 설계는 아니고. 예, 예. 네. 예. 시공 경쟁력 한국이 3위, 프랑스가 4위 뭐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프랑스가 알스톰인가 그렇죠. EDF입니다. 아, EDF. 아, 예. EDF. 근데 이게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원전 시장에서 미국과 이 서방 진영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선수들 중에 누구냐? 그 이제 한국만 남는 거예요. 거기서 시공 분야에서. 아, 1등, 2등이 악동이네.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예. 동유럽 그런 데 입장에서는 예. 러시아하고 중국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남는 게 어디냐? 그 이제 한국이 남는 거죠.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프랑스가 지금 굉장히 배가 아픈 거고요. 맨날 딴지 걸지 않나요? 그렇죠. 예. 예. 사실은 프랑스 입장에서 지난번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프랑스가 체코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체코에다가 막 원자력 그 공부도 시켜주고 무슨 협회도 만들고 막 그런 대통령이 직접 가서 방문해서 원자력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국이 선정됐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죠. 배신당했다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뭐 계속 딴지 걸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전 불모지에서 네. 원전에 정말로 사실은 세계적인 경쟁력 대국이 된 거죠. 예. 그럼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한미 원자력 협정 네. 미국한테 원자력 기술을 받으면서 너네 말 들을게 네. 이렇게 쓴 거.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 기업들 네. 미국 기업들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죠. 네. 핵심이
이쪽 기업들이 가진 기술 네.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해서 원전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의 기술을 받은 거예요. 특히 예. 1980년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말고 예.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원전 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80년대에 거의 도산 위기에 처했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1979년에 쓰리마일 아일랜드라고 하는 데서 이 원자력 사고가 나면서 이제 미국이 그때부터 원전 건설을 중단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자력 기업들이 뭐 완전히 그다음부터는 거의 빈사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컨버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거의 도산할 지경이 되니까 그 이전까지는 기술을 안 줬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망할 상태가 되니까 한국이 제안을 한 거죠. 우리한테 기술 줘라. 그래서 한국하고 공동 설계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한국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컨버션 엔지니어링이 망했어요. 예. 망했는데 그 망한 거를 웨스팅하우스가 인수를 했어요 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컨버션 엔지니어링의 지적재산권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아, 우리하고 계약한 걸 또 싹 가져가 버렸네. 예. 예. 가져갔어요. 예.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한국이 무슨 독자 모델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APR 1400 이런 게 우리가 베낀 거 아니야? 뭐 그게 그래? 대단한 독자 모델이야. 거기에 그 핵심 코어 기술들은 결국은 다 미국 설계도인데 해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속 독자 모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미국은 독자 모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 가서 판정을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국의 APR 1400이라고 하는 것에 특허를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한국 측이. 그러니까 주장을 하기도 난처해요. 그러니까 자꾸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 계속 저쪽에서 우기면 돈으로 해결하고 이제 이래 왔던 거죠. 그 지난번에 UAE 프로젝트에서도 그때도 돈을 줬어요. 웨스팅하우스에다가 예. 이번처럼 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분명히 약점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반복되겠네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주계약자가 되는 문제에서는 계속 반복될 수가 없다고 봐요. 주계약자. 예.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주계약자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한수원도 주계약자의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계약자들끼리 부딪혔을 때 웨스팅하우스를 띄어내고 한수원이 프로젝트를 따게 되면 웨스팅하우스는 계속해서 문제를 삼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그럼 웨스팅하고 손잡는 수밖에 없네요 지금은. 그래서 합작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에게 그럼 합작회사를 만드는데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니네들이 책임져라 라고 하는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분은 지들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지분은 공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 문제가 생겨서 지연이 된다든가 사고가 터진다든가 하면 다 니네가 책임지라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수원 입장에서는 그거는 난감한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설계, 시공, 감리 다 할 수 있죠?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할 수 있는데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지금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법정에 가서 다투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다투려면 몇 년씩이 걸리잖아요.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긴 너무 부담스러운 거고 그게. 그리고 이길 가능성도 그렇게 높다고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죠. 웬만하면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추측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국의 강점은 그래서 설계가 아닙니다. 시공이에요. 시공. 예.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주계약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은 한국 기업들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지들은 못하니까. 자기들은 못해요. 자기들은 설계를 하는 거지. 설계하고 나중에 운영. 예. 이건 하는데 건설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건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웨스팅하우스가 현대건설하고 다 파트너 계약 다 맺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건설이 하는 거는 왜 이렇게 경납고가 있잖아요. 그 예. 원자로 오면 밖에 동그랗게 예, 모습이 예, 돼 예. 있잖아요. 그리고 예. 또 냉각탑이라고 하는 거, 그 수증기 올라오는 예, 거, 예. 그런 거 만드는 거,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현대건설
또 삼성종합건설, 뭐 또 대우건설 이런 데들이 이제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거죠. 가성비 면에서도.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든 누구든 간에 미국 기업이 주계약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은 당분간은 한국 기업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원자로가 있잖아요. 경납고 밖에는 콘크리트인데 예. 그 속에 들어있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 원자로 또 파이프 뭐 이런 걸 연결되는 거 이것도 시공은 그들이 못해요. 그들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지금 SMR이라고 하는 거 소형 원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한 50군데 정도에서 지금 설계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상업용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들이 과연 만들 수 있느냐 현장에서 실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못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에 있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데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겁니다. 설계도 가져오면 내가 실물로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대만의 TSMC가 반도체를 그렇게 하듯이 예. 우리는 원자로를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이제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애플이 설계하면 만드는 건 TSMC가 만들고 하는 식으로. 그렇죠. 그 TSMC든 뭐 뉴스케일이든 어디든 간에 이제 새로운 원자로를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실물로 만들어줄게 하는 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인 거죠. 그러면 지금 원전 시장이 네. 의외로 좀 커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행정명령 원전에 관련된 행정명령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이 100기가와트예요. 예. 그걸 400기가와트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40년까지 300기가와트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300기가와트가 얼만큼이냐? 지금 대형 원전들이 1기가와트에서 한 1.4기가와트 정도예요. 대형 원전들이. 그럼 대략 한 200개 만들었지 최소. 200 내지 300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뭐 2개, 3개? 체코가 지금 2개 만들겠다고 그걸 우리가 수주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야단이 났던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큰 일이라고. 그런데 2040년까지 15년 동안 200개, 300개를 만든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미국만 해도. 미국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미국만 해도. 근데 동유럽도 그렇고 지금 아마 독일도 조만간 원전 할 거예요. 그 탈원전 지금 폐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거의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AI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 예, AI 때문에 미국만 하더라도 전력 수요가 30 내지 40%가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AI가 없는 상황보다. 그거는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이런 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다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자기 전용 원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예요? 예, 다 전용 원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전력. 예, 자기만 쓰는 거. 지금은 다 지금 모든 사람이 쓰는 전선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쓰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불안한 겁니다. 언제 정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워낙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기 쓰는 그 수요 때문에 과다 소모를 해서 다른 데서 정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밌는 제가 떠올랐는데 네. AI 시대의 싸움은 전기 싸움이다. 전기 싸움입니다. 전기 싸움이고 그게 발전은 원전이고 송전망도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이고요. 변압기 이런 것도 엄청난 시장이에요.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 잘 들어야 되겠네. 네. 근데 이게 다 한국이 다 강자예요. 이 분야에서. 그 무슨 전기 무슨 전기 있잖아요. 이거 대한전선, LS 전선 뭐 이런 데들 다 삼성전기 지금 뭐. 대박을 만난 거고 변압기도 그렇고. 네. 그러면 또 지금 떠오르는 게 네. 저는 이제 이쪽 생태 이런 쪽을 많이 하면서 네. 그분들한테 얘기가 들은 게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딸리고 있다 이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게임 체인저는 원전이네요. 그렇죠. AI 원전이죠. 시대에. 예. 뭐 그래도 여전히 풍력이나 태양광은 하기는 하겠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원전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원전 업체한테 로비 받으신 건 아니죠?
지금 전 이거 얘기한 지 지금 벌써 몇 달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몇 달 전에 로비 받으신 건 아니고. 자, 그럼 저한테 무슨 로비할 일이 뭐 있겠어요? 자 원전의 새로운 가능성 네. 그리고 그 트럼프가 단순히 네. 기후 재앙 뭐 이거는 뭐 가짜다 페이크다 이거는 평가는 뭐 잘 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나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고 네. 그걸 원전이 해결할 거라고 판단한 건 상당히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지금 이미 예. 구글, 오픈 AI, 메타 이런 데들이 다 자기 전용 원전을 확보하려고 지금 다 나서가지고 지금 찾아다니고 설계하고 연구하고 이미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AI 시대에 무지막지한 전력이 필요하다면 네. 그걸 해결하는 건 지금 화석연료는 한계잖아요. 화석연료는 어차피 안 될 거예요. 그건 어차피 이제 그건 사양이고 예. 이제 원전과 태양광, 풍력 이거인 거죠. 저 북유럽 국가들은 이제 그 지열 발전 뭐 이런 것이 될 거고. 그러나 그 막대한 수요를 네.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가 해결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AI 기업들이 자기 전용 원전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 얼마 전에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대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이게 바로 그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소위 그 간헐성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태양광 같으면 구름 끼면 발전 안 되고. 자연에 의존해야 되니까. 예. 바람 안 불면. 네. 풍력은 바람 안 불면 또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불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뒤에 백업이 있어야 돼요. 또 배터리를 엄청나게 갖다가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또 축전을 해야 되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해 보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 원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원전을 특히 SMR이라고 하는 건 그 소형 모듈형 원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 대형 원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원전은 1기가와트에서 1.5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소형 원전은 한 0.5기가 그러니까 500메가와트보다 작은 것들 뭐 그런 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만드느냐? 지금 사실은 소형 원전은 이미 쓰고 있어요. 그 핵 잠수함들 원자력 잠수함이 네. 다 소형 원전이 들어가 있잖아요. 핵추진 항공모함. 예, 핵추진 항공모함도 다 그렇고. 그런데 지금 왜 그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들이 없느냐? 그건 너무 비싼 거예요. 군용이기 때문에 원가 생각 안 하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 소비자들이 쓰려면 전기값이 싸야 되잖아요. 아직 싼 걸 못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싸게 만들기 위한 설계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게 전기도요. 사실은 1.5기가와트짜리 대형 원전하고 소형 원전 하나하고를 비교해 보면 소형 원전이 당연히 발전 단가가 비싸요. 큰 거는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싸죠. 예. 그런데 왜 비싼 소형 원전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는 공장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 원전은 다 현장에서 콘크리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찍어낸다 이거죠? 예. 그런데 소형 원전은 딱 설계도를 만들면 공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 공장에서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반복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트럭으로 끌고 가서 어디 갖다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겁니다. 또는 배에다가 선박에다 싣고 가서 해상에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컨셉들인 거죠. 그러니까 모듈형 원자로네. 그냥 갖다 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똑같은 원전을 계속 찍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네.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지금 강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강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계획 세우고 있는 대로 400기가와트의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 한국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니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하든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그 만우가 많네요. 마스가보다 더 크네요. 더 크죠.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마스가는 우리가 돈 내는 거지만 예. 만우가는 미국이 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기업들이 자기들이 답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SMC랑 똑같네요. 똑같은 설계 거죠. 능력은 있지만 제조 능력은 꽝.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제조 능력은 TSMC를 능가하는 원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그 실무 능력, 그 서플라이 체인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만일에 이 원전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면 네. 전 세계는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 다 스탠다드. 따라가죠. 따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AI는 하긴 해야겠는데 그거를 태양광 풍력 가지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 원전을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도 고민인 거예요. 독일, 일본 다 지금 고민인 겁니다. 아, 이거 원전을 하긴 해야겠는데 지금까지 다 탈원전을 한다. 이걸 돌이킨다는 게 참 명분도 없고 그런데 정말 고민인 거죠. 그 나라들. 탈원전으로는 지금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감당 못 하잖아요. 감당 못 합니다. 감당 못 하고 그리고 그 전력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AI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전파와 네. 탈원전파가 만나면 네. 일단 밤을 새고요. 네. 그러다 멱살을 잡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네. AI 시대를 만일에 고려한다면 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은 원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 뭐 우리나라 안에서 원전을 어떻게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이재명 정부도 아마 새로운 원전을 안 만들 가능성이 꽤 큰데 네. 예. 그건 그거고 예. 그거는 그러면 우리나라 손해예요. 네. 예.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AI 우리나라 AI 잘 안 된다. 못 기본적으로. 예. 못 기본적으로 잘 안 된다. 왜냐하면 AI 인재들한테 미국에서 주는 대로 돈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없어요. 아니 메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가 오면 1억 달러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1,400억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면 보너스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AI 전공하면 다 실리콘밸리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 뽑아가고. 네. 그럼 그래서 마지막 질문. 네. 트럼프가 뭐 헛발질하는 것 같지만 원전은 시대의 흐름을 잇고 있는 거다. 예. 그다음 두 번째 AI 시대의 승자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은 네.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굉장히 따라가고 중국도 AI에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데이터의 강점이 있어요. 중국은. 빅데이터. 빅데이터. 예. 특히 이 이미지 데이터.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 감시 카메라 밀도가 제일 높은 데가 중국이잖아요. 지하철 타도 맞대쪽 오르죠. 예, 거기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의 AI는 형상인식 또 안면인식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만 반도체 문제에서 좀 이제 중국이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이 다 끊어버렸으니까 그 문제는. 하지만 뭐 거의 비슷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있죠. 중국이. 어쨌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주력을 해서 상당 부분 우위를 점한 중국이지만 네. 그러나 미국의 원전 대계 성공한다면 예. 그거는 감히 못 따라가겠네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중국은 그 정도의 계획은 없죠. 원전에 대해서. 원전 지금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원전 많이 건설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에요. 예. 네. 그런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그리고 한국이 거기에 본격적으로 가담을 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의 원전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중국이 한국을 가만히 둘까? 그렇게 하라고? 막아요? 막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막을 저는 막- 조선도 그렇고 예. 원전도 그렇고 저는 근데 조선은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굳이 막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전은 저는 막을 것 같아. 어떻게든 막을 것 같다. 예, 사드 배치했을 때 엄청난 보복을 가했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미국이 맘먹으면 뭐 막아지겠나요? 어쨌든 한국에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건 원전의 시대다. 네. 그리고 한국은 기술력이 있다. 네. 잘하면 원전 만우가의 한국형 TSMC도 가능한 상황이다. 약간 그렇죠. 국뽕스럽게 끝냈습니다. 김 박사님 이번에 중국天安문 열병식 보면서 좀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10년 전에 중국과 네. 이 10년 후에 중국의 스펙으로는 보여준 무기로만은 네. 상전벽해였거든요. 그렇죠. 뭐 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아마 문외한이 봐도 네. 좀 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뭐 시진핑이 실각 어쩌고 떠들고 하더니 뭐 건재한 모습 보여줬고요. 네. 예. 그런데 이건 지금 보여주는 이제 국가 투자된 경제가 아닌 예. 국가가 전략적인 투자를 한 분야고 네. 경제는 지금 별로 안 좋죠. 경제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은데 예.
경제 말씀드리기 전에 예. 그 무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해보세요. 싶어서요. 예, 예. 그 최근에 제가 그 포커스 타이완이라고 하는 예. 매체를 봤는데 거기에 흥미로운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요? 네. 대만 국방부가 대만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중국 공산당 군사력 보고서예요. 예. 보고서 이름이.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다 페이크다. 2027년까지 대만 침공 계획을 완료하라고 시진핑 주석이 그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제 바뀌었다 그거. 2035년으로 바뀌었다. 이 능력이 안 되니까. 네. 능력이 안 돼서. 예. 왜냐하면 지휘관들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뭐 시진핑한테 덤비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 지휘 체계 문제도 있고 그 부정부패. 예, 부정부패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전투력이 그렇게 안 된다고 평가된다고 대만 국방부가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열병식에 대해서도 많이 깎아내렸어요. 예. 상당히 깎아내렸어요. 예. 그런데 경제가 안 좋은데 네. 군사력만 발전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요. 그 경제가요. 예. 5% 성장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1% 성장하는데 뭐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해요, 다들. 근데 5% 성장을 하는데 왜 저렇게 노숙자들은 많다고 야단법석이고 왜 백화점들은 다 문을 닫고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하고 완전히 경제 구조가 다른 거예요, 이게. 5%인데 그 5%의 의미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잘 봐주세요, 지금. 예. 그건 신질 생산력입니다. 그 하이 퀄리티 프로덕티브 포스. 퀄리티. 예, 신질 생산력. 그러니까 그 시진핑 그쪽의 단어로 하면 신질 생산력이라는데 그러니까 뭐 AI 첨단 기술 예, 뭐 하이테크 산업들인 거죠.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이해가 되네. 왜냐? 네. 지금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데는 매출은 큰데 네. 취업은 5분의 1, 10분의 1이거든요. 그 얘기죠? 그리고 뭐 그 이야기도 있고 예. 예를 들어서 국영은행의 대출금이 바뀌는 그 구성을 보면요. 예. 2017년부터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쫙 떨어집니다. 17년부터. 예. 그리고 2020년부터는 아주 뭐 거의 추락하다시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헝다그룹이라든가 비구이안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부도가나잖아요. 부도가나죠. 예. 일부러 부도내는 거예요, 사실은. 일부러. 예. 왜냐하면 부동산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고 시진핑 주석이 하는 이야기가 방주불초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씁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거주용이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런 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걸 하고 그러니까 3 레드라인인 거예요. 부동산 주택 건설 업체들은 전체 자산에서 대출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대출금 회수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부도가 나요. 자, 그런데 그들의 대출금은 다른 데로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질 생산력 그런 하이테크 산업들로 쫙 대출금이 몰리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 그거는 중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죠. 있어 보이게 하는. 예, 있어 보이는 뭐 우주 산업, 달 착륙 무슨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 미사일, 뭐 항공모함, 뭐 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 결국은 다. 그러니까 중국몽이에요, 그게. 중국을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로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일반 인민들이 쓸 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집값은 점점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재산 떨어지니까 돈도 못 쓰고 그러니까 실업자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 소위 신질 생산력 분야는 점점 커지고 거기로 돈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생산 능력이 커지고 그런데 팔리지는 않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과잉 설비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2023년인가 그 자동차 분야에서요. 중국의 연간 생산 능력이 1년에 5,100만 대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내수가 2,500만 대예요. 그러면 2,600만 대의 과잉 설비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수출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수출이 600만 대예요. 그러면 여전히 2,500만 대, 600만 대, 1,900만 한 2,000만 대. 예, 한 2,000만 대의 과잉 생산 설비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만들어는 놨는데 놀고 있는 것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과정에서 GDP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거거든요. 철도 생산했지.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프로덕트예요. 생산액이에요. 국내에서 얼만큼 생산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팔렸든 안 팔렸든 관계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매년 5% 몇 %씩 증가하는 거죠. 하지만 안 팔려요. 인민들의 생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한편으로 숫자로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 인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노숙자는 늘어나고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진핑 정부가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 네. 투기 방지, 그건 일본과 같은 버블 경제 막기 위한 그러면서 타당한 정책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결과는 정말 중국이 거품 경제였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예. 예. 어쨌든 간에 일본처럼 꺼진 건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예, 그 정도는 아니고 한 최고 상태보다 한 20 내지 25% 정도 가격이 내린 뭐 그 정도 상태지만 이걸 붕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 붕괴 상황은 아니에요. 예, 붕괴는 아닌데 뭐 상당히 값이 떨어져서 그게 소비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상황인 거죠. 중국도 그냥 집 한 채가 재산이죠. 전체 가계 자산 중에 70%, 뭐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것의 자산 가치가 20에서 20%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연히 소비를 못 하겠네요. 소비를 못 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비를 못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그러니까 소비를 어렵게 만드는 거는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고. 전쟁 그러니까 가능성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전쟁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전쟁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 돈을 안 쓰는구나. 예, 돈을 안 써요. 그 돈도 안 쓰는데 저축을 현금 저축, 예전에는 현금 저축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걸 금으로 또 저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최근에는 근데 그 금을 못 사게 또 이제 막는 그런 정책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중국 돈의 가치도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인민들이. 그러니까 금을 사겠죠. 예,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옛날에는 다이아몬드를 예물로 줬는데 이제 금으로 예물을 주고. 지금요.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돈이 생기면 1g짜리 금들을 그렇게 사 모은대요. 금 1g짜리가 그런 걸 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한돈이 3.75인가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커요? 아니면 지금 관세 전쟁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관세 타격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아, 관세 타격이 별로 없다. 예, 셴젠이나 뭐 이쪽 지방은 좀 문제가 되는데 그게 사실은 중국은요 전체 GDP 중에 대미 수출의 비중이 한 3% 미미해요. 우리가 한 6.5% 정도 돼요. 예. 대미 수출의 비중이. 예. 근데 중국은 3% 정도고 그것도 이미 트럼프 1기 때 상당히 적응을 해 있는 상태예요. 별로 관세는 별로 안 아프다. 별로 그렇게 아픈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에 관세 가지고 뭐 100몇십 % 위협을 하고 그러다가 뒤로 물러난 게 별로 약효가 없는 거예요, 그게. 때리면 중국이 반격하면 미국이 더 아프다. 그렇죠. 그 히토류 같은 걸로 반격을 하면 오히려 미국의 방위산업들 락히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무기를 만드는데 오히려 미국이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실업. 네. 지금 7월 25세 미만 실업률이 네. 거의 한 18% 되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재작년인가 청년 실업률 계산하는 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확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예. 떨어뜨린 거예요. 인위적으로. 예, 예. 통계 기준을 바꿔버려서 확 떨어뜨렸는데 아마 제대로 계산하면 50% 넘을 거라고 봐요. 그 베이징대 교수가 정말 청년 실업률이 얼마냐? 16에서 25세. 그거를 계산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적극적인 실업자들이 있잖아요. 나 구직 활동 안 해. 라고 하는 그런 실업자들. 포기자. 예, 포기자들. 구포자. 예, 예. 그런 사람들을 넣었을 때 얼마가 되냐? 45%라고 계산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나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없어. 이 사람들만 계산한 게 아니고 예. 나는 아예 포기했어. 예. 집에서 그냥 소위 탕핑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집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노는 사람들. 탕핑족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들. 예, 집에서 그냥 누워서 즐기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 사람들을 실업자로 간주하면 45%가 된다는 그런 통계를 그러니까 그 경제학 논문을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거죠. 끔찍한 그래서 거 아니에요? 아마 더 높아졌을걸요. 아니 그럼 2명 중에 하나가 실업이면 예.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죠. 예,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도 젊은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좀 IT 기업 같은데 넥타이 메고. 예, 넥타이 메고 그런 데서 일하고 싶은데 야, 그러지 말고 저 농촌이나 말이야 공장 가서 일해 하고 시진핑 주석은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가죠, 그거. 중국도 진학, 입시 살인적이잖아요. 예, 그럼요. 네. 그거 하고 나왔는데 농촌 가서 땅 팔아 그러면 그 부모들도 가지 말라 그러는 거죠, 거기도. 거기 다 소황제들이니까. 어쨌든 내가 먹일 테니까 예,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때까지.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세계 공장 네. 중국이잖아요. 네. 특히 광둥성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한. 네. 근데 거기 지금 보면 공장이 텅텅 빈 게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게 뭐 해결될 가능성도 없는 거고 지금. 그럼 단기적으로 안 되네요. 단기적으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더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 하시네. 저는 왜냐하면 중국이 전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전쟁에 초점을 맞춰 놓은 경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산업도 그렇고. 그 죽는 길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건 다 물자 써서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그 해상 패권 추구하고 있는 것도 보시면 뭐 항공모함 만들고 뭐 다 하는 게 제2도련선까지 지금 진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기에 쏟아붓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산업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근데 저는 예.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실패한 거고 덩샤오핑은 권력은 광에서 나온다. 지갑에서 나온다거든요. 예. 근데 시진핑이 지금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로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망하는 거 아니에요? 거죠. 그런 거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요. 그렇게 가면 금융위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저러면 기업들이 하나하나가 적자가 굉장히 심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중국 전체 기업 중에 적자를 내고 있는 소위 좀비 기업들이 한 25% 돼요. 근데 그거 부도 안 냅니다. 제조업에서는 부도를 안 내요, 잘. 왜냐? 부도도 이게 그 대출이라고 하는 게 많은 경우에 국영은행들이란 말이에요. 대형은행은 다 국영 아닙니까? 국영은행들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부동산 업체들, 주택 건설 업체는 이거는 자본주의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건 부도를 내. 하지만 제조업, 중공몽과 관련된 산업들은 부도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없어요. 멍들어도 그냥 살린다.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은 과거에 조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소련도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도 무슨 금융위기라는 게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냥 비효율적인 낭비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러면서 쏟아붓는 거죠. 피폐해지는 거죠. 예. 중국도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지금 향후에 14억이 1% 올라가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5%도 어려울 거라고 봐요. 14억은 계속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게 선진국의 그 숙명이거든요. 이 경기 규모가 커지면 아, 지금 그 GDP 규모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성장률이. 네. 그러면 이제 벌써 지금 여러 번 코로나 때 그 기억나세요? 그 백지 시위. 예. 그다음에 이제 이미 홍콩 우산 있었고 테난먼도 진압이 됐고 여기까지는 이제 진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람의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네. 독재를 못 견뎌야 하거든요. 예. 자유, 나의 평화, 네. 나의 행복 이런 걸 추구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저 최근에 본 기사로는 이탈리아에 있는 중국인 작가가 예. 자기 X 계정에다가 올린 사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칭에서요. 고층 건물 벽에다가 예. 빔 프로젝터로 글자를 쫙 썼는데 충칭에서. 예. 아주 최근 거예요. 예.
공산당을 타도하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깜짝 놀라는 그 글씨가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아. 그 최근에 그 에포크 타임즈가 거기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는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산당 타도하라 뭐 이런 거는 저항하고 뭐 들고 일어나라 뭐 이런 것도 써 있고 깜짝 놀랄 만한 문구가 프로젝트로 그 고층 빌딩 벽에 비춰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중국은 절대 안 변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 GDP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네. 절대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거든요. 지금 뭐냐면 최근에 이제 수찬성에서 벌어진 10대 학교 폭력 사건이 있대요. 이건 사실은 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트리거 촉발령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반발이 그냥 청소년 문제가 아니고 약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쪽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그 시위의 구호 중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아마도 거기서 문제가 된 학교 폭력을 행사한 그 학생의 부모가 뭐 좀 고위층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 많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네. 아마도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든 학폭을 했던 그 집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덮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게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거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과연 중국 사람들이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 저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건데 네. 젊은 사람들이 그동안 그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너무 세뇌를 세게 받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시진핑 주석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게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 그 젊은 층일수록 더욱더 좀 그런 추측이 들더라고요. 뭐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죠. 그건. 근데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실업이면 네. 미래가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미래는 이 현실에 없죠. 현실에서 시진핑의 저런 중화민족주의에 계속 맹종을 할까요? 그래도 중국 몽은 위대하다고 생각지 않을까요? 중국 몽. 그래서 중국이 세계를 제패한다. 그거는 중국 사람들을 다 뭐 그야말로 열광하게 만들 것 같은데 그 중국 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비전 없는 중국 경제, 네. 그다음에 이 최악의 실업률, 네. 그다음에 이 하향 소비, 하향 평준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김 선생님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워낙 감시망이 철저해서 뭐 곳곳에다 감시 카메라하고 AI로 다 그거 조금만 이상한 행동하면 다 적발하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내부 사정까지 좀 봤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